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밤을 한국어 공부로 채워줄 밤샘 한국어의 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밤샘 한국어와 함께 한국어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네, 지수 씨. 저희 밤샘 한국어는 한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복잡한 문법이나 어려운 단어 때문에 한국어 공부가 망설여졌던 분들도 저희와 함께라면 재밌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이 한국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에피소드도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했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첫인사 그리고 미소입니다.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인사하고 어떤 의미를 나눠볼까 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바로 인사 방식인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에피소드를 듣고 인사하고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떠나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해 볼까요? 한국의 인사. 왜 고개를 숙일까요? 지수 씨,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왜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일까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주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고개를 숙이는 인사는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존경과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 어른이나 직장 상사에게 인사할 때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곤 합니다. 맞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공손하게 인사할 때는 상체를 거의 45도 가까이 숙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친구나 비슷한 또래에게는 어떻게 인사하나요? 친구 사이나 동갑내기에게는 고개를 가볍게 까닥이는 정도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냥 말로만 안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 그럼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에게는 좀 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교수님께 인사드릴 때 너무 긴장해서 고개를 너무 깊이 숙였던 기억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지서 씨는 그만큼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던 거네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숙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럼 제가 민준 씨에게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가볍게 고개만 까닥이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안녕하세요라는 첫 인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첫인사말 안녕하세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이죠. 안녕하다는 편안하다, 별탈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편안하신가요? 라는 안부를 묻는 말에서 시작된 인사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아침, 점심, 저녁 구분 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인사말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친구들끼리나 아주 편한 사이에서는 안녕? 이라고 짧게 말하거나 잘 지냈어? 별일 없어?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안녕은 반말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는 꼭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그럼 직장에서는 어떻게 인사하나요? 직장에서는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에게는 좋은 아침입니다 또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퇴근할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또는 내일 뵙겠습니다와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정말 많이 쓰는 말 같아요.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인사말이죠. 고생하셨습니다와 비슷한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럼 우리가 헤어질 때는 어떤 인사말을 쓰면 좋을까요? 헤어질 때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는 경우에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고 내가 가는 경우에는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합니다. 아, 가세요와 계세요가 다르군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가세요는 가다에서 온 말이니까 잘 가세요라는 의미고 계세요는 있다에서 온 말이니까 잘 있으세요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인사 문화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미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수 씨, 한국에서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외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미소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역시 지수 씨는 센스가 좋으시네요.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밝은 미소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미소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끼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줄 수 있죠. 네, 아무리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도 표정이 딱딱하거나 무표정이라면 상대방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눈웃음이라는 말도 있죠. 눈으로 웃는다는 의미인데 정말 친근하고 예쁜 미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밝은 미소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과 소통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에게 우호적이에요.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한국 친구들을 사귈 때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좀 어색했는데 제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했더니 친구들이 저에게 더 쉽게 다가와 줬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미소의 힘은 대단하네요. 특히 한국에서는 첫 만남에서 주는 인상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너무 과장된 미소보다는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긴 미소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미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보면서 미소 짓는 것이요. 한국에서는 어른이나 손윗사람과 이야기할 때 너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신뢰라고 배우기도 했는데 인사할 때는 괜찮은가요? 네, 인사할 때는 잠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화 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인사를 할 때만 잠시 눈을 마주쳐서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미소는 정말 중요한 언어인 것 같아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미소만으로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시거나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실 때 항상 밝은 미소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의 인사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민준 씨, 오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 나눴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한국의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방식이 기본이라는 점.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고개를 숙이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다양한 인사말들이었죠.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안녕하세요부터 편한 사이에 안녕 이러든지 헤어질 때 쓰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등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도 많이 쓴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셋째는 바로 미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사할 때는 밝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소는 말보다 더 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한국 사람들과 더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만 잘해도 한국 생활이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인사 문화는 한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혹시 조금 어려웠던 단어나 표현이 있으셨을까요? 존경, 겸손, 격식, 노고 같은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존경은 상대방을 높이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뜻하고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격식은 정해진 방식이나 형식을 의미하고, 노고는 수고하거나 애쓴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한국의 인사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 저희 밤샘 한국어 채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밤샘 한국어와 함께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